네, 반갑습니다. 글 쓰는 DJ 래피 나왔습니다. 인문학에 입문하라. 네, 주역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단한 동영상으로 주역을 논하게 되다니 참 기쁩니다. 예, 여러분. 주역에 오늘은 산수몽괴로 가봅니다. 산수몽괴. 네 번째 괴조. 예, 주역의 네 번째 장이기도 하고 네 번째 나오는 괴조. 제일 첫 번째 중천건괴 나왔고 중지곤괴. 그 다음에 이제 둔괴가 나왔었죠. 술의 둔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산수몽괴가 나옵니다. 산수몽. 어떻게 생겼느냐? 위에는 3층짜리 위에 이제 토탈 6층이잖아요. 위에는 간괴가 있습니다. 이 산을 뜻하는 간괴. 어떻게 생겼냐면 긴 작대기 하나, 양이죠, 그죠? 긴 작대기 하나, 그 밑으로 끊어진 작대기 이렇게 간괴. 그 밑에 3층은 또 뭐가 되어 있냐면 감괴. 우리 건곤감리 할 때 태극기에 나오는 감괴. 물을 뜻하고 험난함을 뜻하는 감괴가 밑에 있습니다. 감괴는 이제 끊어진 작대기 하나, 중간에 긴 작대기 하나, 그 밑에 끊어진 작대기 하나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간괴가 위에 있고 감괴가 밑에 있고, 그래서 산을 뜻하는 간괴가 위에 있고 물을 뜻하는 감괴가 밑에 있는 상황. 어떤 그림이죠, 여러분? 연상해 보면 산에서 산 아래쪽에서 물이 졸졸졸졸 솟아나는, 그죠? 예, 물이 산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는 이런 모습, 샘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수몽괴는 뭐냐면 이 몽자 자체는 어두울 몽자입니다. 어리석을 몽자, 어릴 몽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몽한다 할 때 몽자거든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산수몽괴의 영어 해석 문장을 보면, 영어로 해석해 놓은 문장,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주역책의 산수몽괴 부분을 딱 보면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Useful folly. useful은 뭡니까? 이 젊은 날, 젊은 시절에, 젊은, 이런 거잖아요. folly, F로 시작하는 folly, F-O-L-L-Y, folly. 이 folly는 판단력 부족. 우리 노래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화려한 싱글에 보면 판단력 부족. 예, 판단력 부족 또는 어리석음, 이런 게 folly입니다. folly, useful folly.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판단력이 부족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기본값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산수몽괴는. 그래서 산 아래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점점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샘물이 먼저 솟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릴 때는 당연히 어려서 무지몽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본값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산수몽괴에는. 그래서 우리 바로 이전 꾀가 뭐였죠? 둔꾀였잖아요. 둔꾀. 만물이 이제 태어나는 과정, 어렵게 태어나는 과정이었잖아요. 태어났으면 이제 어려서 무지몽매한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산수몽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국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재밌는 것이 우리 율곡 선생님의 경몽요결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몽요결. 격투기 할 때 격자. 경몽요결. 경몽의 뜻은 몽매함을 쳐서 깨우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경몽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산수몽괴에서 나옵니다. 또 박세무의 동몽선습 들어보셨나요? 동몽선습. 여기 나오는 동몽, 이것도 산수몽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무지몽매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실수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을 발판으로 점점 완성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린 새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기들도 일어설 때까지 수많은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과정.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저는 이쯤에서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알고 보면 정말
소름 돋습니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두 주장의 결국 귀결점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다만 출발이 다를 뿐입니다. 출발은 맹자는 우리 맹자에 보면 이제 사단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사단. 뭐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것들.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수오지심.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사양지심.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맹자는 첫 출발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성선설. 사람은 원래 착하다. 원래 착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우리 예전에 엔트로피 얘기 제가 한번 했잖아요. 그죠? 물리학에서 나온 엔트로피. 엔트로피, 무질서도. 이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가만히 놔두면 자꾸 무질서해진다는 겁니다. 이 방도 청소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일주일 지나면 완전히 뭐 엉망이 되는 거죠. 아무튼 맹자는 출발점을 성선설, 착한데, 원래 사람은 착한데 가만히 놔두면 엉망이 되니까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순자는 성악설, 그러니까 출발은 악하게 보는 겁니다. 순자는 아니다. 출발부터 사람은 악하다. 그러니 하지만 영원히 악한 게 아니라 교화 가능성이 있으니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맹자는 출발은 착한데 가만히 놔두면 엉망이 되니까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자. 순자는 원래 악한인데 교화 가능성이 있으니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자. 결국은 이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자. 이 결론이에요. 두 분 다. 산수몽. 결국 강조하는 것은 교육. 교육을 통해서 완성하자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경몽, 요결, 뭐 이런 단어에서도 이제 막 경몽, 동몽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산수몽괴에 어떤 말들이 또 나오는지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개만 준비했습니다. 예. 네 번째 효에 보면 산수몽괴의 네 번째 효에 보면 곤몽, 곤란하다 할 때 곤자, 곤몽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딱 세 글자 이렇게 주역이 이렇게 단어가 간단해요. 그러다 보니 뭐 해석 가능성도 많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번째 효에 곤몽린이라고 나옵니다. 린은 뭐냐면 인색하다 또는 뭐 궁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결국 인색하여 흉함으로 점점 나아간다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역에 보면 길하다, 흉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흉함의 바로 직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로 직전 단계가 바로 린. 주역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 말도 린 이렇게. 자, 곤몽은 린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곤궁한 또는 곤란한 몽이니 궁색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 곤은 그래서 곤궁한 처지를 말하는 거죠. 곤란한 처지. 무슨 말이냐? 뭐 스승이 없거나 집안이 가난하거나 가정에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이 곤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 상황도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 적성에 맞지 않는데 타인이나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타인이나 부모가 집착을 하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공부를 하는 경우 이것도 반드시 해당이 됩니다. 곤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개성이나 적성, 기질에 어긋나는 전혀 내가 관심이 없는 부분을 부모나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공부를 억지로 하게 되는 상황, 이것도 바로 곤몽, 곤란한 계몽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학문을 좋아한다, 운동을 좋아한다, 뭐 끼가 많다, 예술을 한다, 이런 식의 내 개성과 적성, 기질을 파악해서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나 타인에 의해서 강요된 공부, 역시 이것도 곤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곤몽 린, 린은 뭐랬죠? 흉함의 바로 직전 단계라 했지 않습니까? 흉함으로 나아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곤몽은 인색하다 또는 곤몽은 궁색하다, 흉하기 직전 단계다, 이렇게 주역에 딱 나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주역에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각자의 개성과 기질을 파악하는 과정,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되고 싶은 게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자녀를 강요한다든지 너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거는 곤몽에 해당한다. 아주 곤란한 계몽이다. 바로 흉하기 직전 단계다 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에는
동몽이 나옵니다. 동몽, 어릴 동자입니다. 어릴 동자. 아동할 때 동몽은 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곤몽은 린, 흉하기 직전 단계고 동몽은 오히려 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몽은 뭐냐면 이 시점에서 니체를 또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동몽. 니체가 했던 얘기 중에 낙타, 사자, 어린아이 얘기가 있거든요. 낙타는 뭐냐? 내가 원치 않는 짐을 이고 가는 게 낙타입니다. 낙타가 원해서 짐을 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짐을 억지로 이고 사막을 걸어가는 그게 바로 낙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곤몽의 단계. 타인이나 부모가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거하고 딱 비슷하죠. 그렇죠? 낙타. 내가 원치 않는 짐을 억지로 이고 가는 단계. 그게 바로 낙타의 단계. 바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타인이 뭘 짐을 이고 가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듣지 않죠. 그렇죠? 예. 하지만 사자는 너무 강해서 문제입니다. 타인을 해칠 수도 있고 그게 결국 자기를 해칠 수도 있는 단계. 세 번째, 어린아이 단계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동몽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아이는 해맑아요. 그냥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예술가들입니다. 뭐 모래성을 쌓다가 파도가 와서 모래성이 싹 무너지면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는 그냥 그 순수함의 단계. 그래, 교육도 바로 이 동몽의 단계. 순수함 또는 배려와 조화 또는 자연과의 일체를 추구하는 학문. 그게 또 꼭 우리가 지금 몽자의 계몽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됐든 몰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 게임일 수도 있고요. 노래일 수도 있고 뭐 랩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학문일 수도 있고 순수 예술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뭐 문학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목적이나 실용성과는 관계없이 이 순수함,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이런 바로 계몽의 단계, 동몽, 이게 바로 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몽을 떠올리면 딱 니체가 떠오릅니다. 저는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단계. 모래성을 쌓다가 파도가 쳐서 모래성이 무너지면 그냥 또 깔깔깔 웃으면서 다시 또 모래성을 쌓고. 요약하겠습니다. 산수 몽꾀, 계몽할 때 몽이라 했죠. 그렇죠? 예. 만물이 태어나고 나면 어렵게 태어나고 나면 그게 바로 둔꾀잖아요. 어려서 무지몽매함으로 바로 몽꾀가 나옵니다. 교육이 필요하다. 시행착오, 실수, 잘못은 다 겪을 수밖에 없으니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완성의 길로 만들어 가자. 네 번째 효, 곤몽린. 곤란한 계몽은 린하다. 궁색하다. 흉하기 바로 직전 단계다. 곤란한 계몽은 뭐냐? 스승이 없거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해당되지만 남들이나 타인이나 부모가 강요해서 하는 공부, 강요해서 하는 계몽, 그게 바로 흉하기 직전 단계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길하냐? 동몽은 길하다. 동몽, 어린아이 동자.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어린아이 단계. 아주 목적이나 실용성과는 상관없이 그 아이에게 가장 개성과 적성, 기질에 어울리는 몰입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길하다. 그 되어 있으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주역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주역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